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미션이 있죠? 제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전체 금액 3억 5천 혹은 4억 가까이 실수요로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실수요 개념이고 3억 5천 혹은 4억대까지. 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평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이니까 맞죠. 이제 무릎이나 이런 게 아프면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데이터로 먼저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조건이 맞는 걸 또 한번 찾아보죠. 네, 이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투자성도 같이 겸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산 다음에 좀 부모님을 위해서 좀 사드린 다음에 투자성도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를 찾을 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다 찾거든요. 이거는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부크TV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 드립니다. 네. 자, 일단 부산으로 찍어야 될 거고. 전체 아파트가 다 나와요? 네. 부산, 지금 전국 네이버 매물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부산을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값이 이건 중간값이긴 하거든요. 네. 중위값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값의 오르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다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4억 이하. 그래서 보다 작음 해가지고 아니면 해당 범위를 찍어요. 그래서 4억보다 작고 한 3억보다 많은 거. 그래서 3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억보다 작은 거.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3억대에서 4억대 아파트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냐면 평당가 순위를 봐요. 왜냐하면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가 대부분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세대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대수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큼 해가지고 저는 기본 500세대를 했는데 200세대를 했는데 한 500세대 정도 해봅시다.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500세대 혹은 350세대 해볼까? 자, 350세대. 자, 보다 큼 해서 한 350세대 이상. 예, 이거는 맞춰서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나? 이렇게 하면 잘 나오죠. 쭉 이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해운대도 보이는데요. 예, 500세대 합시다. 보다 큼 해서 500세대. 이러면 거의 뭐냐면 입지 좋은 쪽이 걸려들어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주거 인프라도 괜찮고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 가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갭 차이도 나옵니다. 내 돈 얼마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전세 매물이 없으면 전세 가율이 이제 0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율도 나는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이게 실수요지만 제가 왜 전세가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투자성이 조금 빠진 거예요. 전세는 실수요 가치고, 그렇죠. 매매는 실수요 플러스 투자 가치가 합쳐진 게 매매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높으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큼 해서 55% 이상을 좀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0%가 너무 걸려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쫙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평대가 좀 많이 나오네요. 20평대가 많이 나오고. 20평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평대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쭉 나오죠. 조건이 나오고, 저는 요런 데서 또 걸려드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요래 봅시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등수는 못 매기네요. 예. 여기서만큼은 등수를 못 매기는데. 지역별로 또 나눠야 되겠네요. 이제 데이터를 좀 보는 거죠. 데이터를 봐야 돼요. 데이터를 보는 건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봐도 눈에 띄는 것들은 있어요. 눈에 들어오시구나. 네,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쭉 해서 또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도 하나 보이네요. 신도시가 어디 있죠? 일광의 한신도휴. 휴울에 24평 맞죠? 그래서 신축을 원하면 이런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화명동도 사실 살기 너무 좋은 동네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도시는 안 나오나, 해운대구 자동일 롯데 4차 이런 거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또 눈에 띄는 게 있나? 이지더원 이런 것들도 24평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오션파라고는 좀 봅시다. 그다음에 초읍도 좀 빼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해운대 사시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대림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 요거. 예. 이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운대 자녀분이 해운대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걸려드는 아파트가 좀 괜찮은 것들이에요. 나름 이제 그 내에서는 괜찮은 것들이고 다 눈에 보이는 아파트들이네. 요런 것들은 명지, 중흥, S클래스 이런 거는 갭 차이가 8,500밖에 안 나는데요. 요건 투자하실 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직 쌍용리가 사직동도 조금 그렇고 반여동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연지자이도 이제 괜찮지만 이제 해운대 자녀분이 해운대 거주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락동은 했으니까 빼고. 그래서 약간 해운대에서 그래도 조금 한 30분,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반경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를 또 쪼개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 파일 진짜 좋죠. 동래구, 동래 해운대구 정도. 해운대구 맞죠? 이 정도 수영구까지. 해운대 마린시티 거주 중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락 SK 요런 것도 좋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니까 더 강변뜰한채도 괜찮고 다 좀 좋은 게 많이 걸려드네요. 그다음에 센텀 롯데캐슬 3차 했고 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직동도 걸려드는구나. 삼성그린코아는 그래도 새 신축인데 거의. 신축인데 갭이 6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일시적으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매매가가 영향을 못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니까 하나 넣어 놓읍시다. 하나 넣어 놓고 센텀 SK뷰 이런 것도 조금 해서 요 정도 좀 걸러 놓은 다음에 해운대 자동 센트럴파크 자동도 사실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개. 요 정도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1차적으로 좋은 거 걸러내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 경동님 이래서 여기 그대로 제 가치 분석 툴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입력.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 창을 켭니다. 인터넷 창을 켜서 자 이제 아실에서도 한번 보고 이거를 호갱노노에서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다 여기냐면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가 조금 쉬워진 게 뭐냐면요. 전고점이 얼만큼 갔는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전고점 대비 하락률 이런 걸 좀 보시면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24평이었죠. 여기서 아까 요거 24평. 그래서 24평을 찍어보고 그러면 얘가 이제 3억 8,217만 원이잖아요. 3억 8,217만 원이고 자 얘가 3억 8,217만 원 하고요. 전세가 2억 전세가 2억이고 그 다음에 전고점이 얼마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4평 전고점 최고가 5억 1,900 5억 1,900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얘의 가치가 얼마큼인지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 하락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아파트 대비 얘는 트럼프 월드 센텀 대비 30%까지 갔던 애인데 얘 28%까지 왔단 말이에요. 2% 좀 덜 왔다. 그래서 내가 1억 8천 갭 차이로 투자해서 1억 3천 기대 수익을 할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실수요잖아요. 그러면 60% 내가 대출을 했을 때는 90% 수익률 1억 5천 내 돈 들어가고 70% 대출일 때는 1억 천 내 돈 들어가서 120% 수익률 무주택자는 70% 대출 1주택자는 60%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가치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빨간색 표시했던 게 강변뜰한채죠. 안락동의 강변뜰한채 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안락동의 안락동 강변뜰한채도 해봅시다. 안락동 강변뜰한채. 그래서 요거도 자 이것도 강변뜰한채. 안락동의 강변뜰한채.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실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안락동의 강변들 한 채 해서 이게 몇 평이었죠? 24평이죠. 네. 24평. 자, 24평을 해서 자, 얘가 5억 천까지 갔습니다. 네, 5억 천. 그래서 5억 천 갔었고 지금 매매가는 기준으로는 자, 이게 매매가가 자, 지금 매매가는 이제 3억 1,500 맞죠? 네. 3억 1,500에 2억 천. 3억 1,500에 2억 천. 이 얼마만큼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예. 그런 데이터도 맞죠? 예. 그래서 요 두 개만 보셔도 보세요. 이게 5억 1,900을 갔었고요. 강변들 한 채는 5억 1,000을 갔었어요. 거의 9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최고가는. 네, 비슷하네요. 근데 현재 가격은 7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대략. 그러면 강변들 한 채가 낮죠. 예. 네. 그리고 강변들 한 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한 814세대 되고 동해선 있고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그래서 요거도 좀 눌림 현상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투자한다 했을 때도 갭 투자 시에도 수익률이 높고요. 대출 끼고 했을 때도 훨씬 높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지 조건에 또 이런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미션이 평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요렇게 좀 해보자라는 거죠.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롯데 4차 자동 그 다음에 해운대 롯데 4차.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해운대 롯데 4차가 5억 천 갔습니다. 비슷하다 맞죠? 네, 비슷해요. 5억 천 갔었고 지금 얘가 현재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현재는 얘가 3억 1,500에 1억 9,300 3억 1,500 그 다음에 1억 9,333 맞나요? 1억 9,333 네. 이렇게 하면 강변들 한 채가 더 나아요. 네. 투자성 자체는 투자성 자체는 강변들 한 채가 좀 더 낫다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센텀 롯데캐슬 3차입니다. 네. 반여동에 자 센텀 롯데캐슬 3차 네. 그래서 이제 센텀 롯데캐슬 3차 반여동 센텀 롯데캐슬 3차 이게 제가 진짜 손이 빠른 편인데도 네, 이렇잖아요. 빠릅니다. 네. 이 그냥 봤을 때 못 알아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최근에 임장을 다 우리 캠퍼스 프로그램에서 갔던 곳이라서 네.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네요. 더 들어오죠. 네. 네. 4억 4,700까지 갔습니다. 얘가 이 데이터로 해서 딱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결론을 나중에 딱 보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요렇게 투자로 봤을 때는 또 요렇게 접근해야 되구나가 좀 보이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센텀 롯데캐슬 3차 그래서 센텀 롯데캐슬 3차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이 작업을 다 해서 보는 거예요. 네. 보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객관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3억 7,300 3억 7,300이고 그 다음 전세는 2억 2천 2억 2천이고요. 이렇게 봐도 또 보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지금 얘가 전고점은 4억 4천까지 갔는데 현재는 3억 7천이니까 네.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더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이 두 개가 더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를 그렇죠. 알고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자할 때 이제 이 실제 투자했던 기법들을 모으고 함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락 SK뷰 3차도 너무 좋고 안락 SK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도 완전 대단지에다가 위치도 진짜 좋고요. 원동력이 생기면서 더 이제 철도 교통까지도 유일한 단점이 철도 교통이 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24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점은 얼마까지 갔는지 봅시다. 안락 SK뷰 3차 최고점은 4억 4천까지 갔네요. 네, 얼마 안 갔네요. 4억 4천이었죠. 네. 4억 4. 제가 옆에서 실수 안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현재 가격. 이거 32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싸리. 그래서 요거 24평을 보면 2억 9,875. 네.
전세 2억 2천. 네, 2억 9,875. 전세 2억 2천. 이거는 갭 투자로 와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해서 요게 24평. 이거는 34평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락 SK가 하다 보니까 나아가 됐네. SK. 자, SK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34평을 한번 봅시다. 왜냐면 32평도 되니까 금액대 3억 9천에 2억 1,500. 3억 9천에 2억 1,500. 지금 보면 전세가가 거의 바닥인가 봐요. 24평이랑 34평이랑 500만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매가는 이렇게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최고가 차이를 한번 봅시다. 최고가가 32평 기준으로는 5억 5천. 네. 그래서 5억 5천 가고 32평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낫냐 하면 24평이 더 낫긴 하네요. 이제 갭 투자 시에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 끼고 샀다. 그래도 24평이 좀 더 수익률은 높네요. 그리고 금액이 좀 부담이 안 된다. 3억 이하가 되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센텀 롯데캐슬 3차가 4억 4,700까지 갔었고 네. 안락 SK 24평이 4억 4천까지 갔었는데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거의 7천만 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안락 SK가 많이 눌려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센트럴파크 자동에 네. 그래서 해운대 센트럴파크가 최고가가 얼마까지 갔는지 봅시다. 자동 해운대 센트럴파크 최고가 자 4억 6천. 네, 4억 6천까지 갔습니다. 4억 6천. 이 프로그램 이 함식 너무 잘 만들지 네, 않았어요? 괜찮네요. 네. 어느 지역도 다 되니까. 네.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매물을 가지고 이 매물을 가지고 전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예, 강원도부터 해서 그래서 딱 지역별로 다 뽑아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실시간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 온 거예요? 예. 근데 보름 단위로. 보름 단위로. 예, 이게 슈퍼컴퓨터로 해도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보름 단위. 근데 보름 만에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하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2억 7천, 1억 8천. 잠시 2억 7천, 1억 8천. 자, 이게 2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24평이 4억 6천인지 24평. 맞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4억 6천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갔다 맞죠. 이래서 한눈에 보면 보이지 않겠어요. 네, 한눈에 딱 보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였냐면 센텀 SK뷰. 센텀 SK뷰. 반여동의 센텀 SK뷰입니다. 반여동의 센텀 아스트룸 SK뷰. 요거는 조금 잘 안 걸려들 것 같아요.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5억 천. 최고가 5억 천까지 갔었고요. 5억 천. 5억 천까지 갔었고, 현재 얘가 아스트룸 센텀 SK뷰. 이게 자, 이름이 바뀌어서 네, 이거는 신축. 이거 이번에 그거 25년 차. 요게 이야기했나 보다. 네이버에서는. 이게 네이버 매물이기 때문에 요건 것 같아요. 네.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드파인 센텀은 다르게 이름이 뜨거든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르게 이름이 떠서 이건 것 같아요. 반여 센텀 SK뷰. 이거는 몇 평이냐면, 29평. 29평입니다. 그래서 30평, 29평. 요거. 좀 싸긴 싸다 맞죠. 29평이 2억대. 네, 2억 8천이고 이거는 사실 32평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5평은 좀 그렇고 32평을 볼 수 있네. 32평이 84입니다. 그래서 3억에 2억 4,500. 3억 2억 4,500. 갭도 작네요. 네, 32평이었죠. 네. 이게 32평. 32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최고가가 이제 바뀌었죠. 여기서, 여기 센텀 SK뷰니까, 요거죠. 센텀 SK뷰. 명장 SK뷰라고 뜨구나. 여기서는. 고객 노노랑 이게 조금 다릅니다. 명장 SK뷰 32평 해서 최고가는
32평이었죠. 네. 4억 4,500. 4억 4,500. 4억 4,500.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장군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갭 차이 6천 나는 네. 30평대가 4직 3정 그린코아 1차. 아마 그 고바위 쪽에 있는 네. 그쪽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션이랑은 안 맞지만 네.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막 그렇죠. 하나씩 얻어 걸릴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이제 확실히 사직상용 위에 있습니다. 네, 31평이고 최고가는 3억 6,300. 못 가긴 못 갔다. 최고가도 많이 못 가긴 해요. 3억 6,300. 확실히 좀 뒤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갭이 좀. 그래서 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직 3정 그린코아 1차. 자, 이렇게 보면 지금 32평 기준에 3억입니다. 많이 안 빠졌다 맞죠? 네, 3억에 2억 3천. 3억에 2억 3천. 3억 2억 3천. 자, 이제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일단 내가 갭 투자 시 좋은 것들은 요거를 일단 검은색으로 했다가 검은색으로 했다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죠? 일단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좋은 수익률이 높은 걸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뭐 끼거나 안 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수요기 때문에 이제 갭투보다는 요걸로 봐야 돼요. 요걸로 봐야 되고 그럼 100% 좀 넘는 것만 표시를 해봅시다. 강변뜰 한 채 하고 해운대 4차 하고 그 다음 안락 SK뷰 24평 하고요. 그다음 센트럴 파크. 이게 괜찮네요. 그다음에 센트럴 파크. 요렇게가 좀 걸립니다. 네. 요렇게고 이게 갭 투자로서도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고점 대비 하락률도 한번 봅시다.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것도 여기 보시면 요거 해운대 자동의 해운대 센트럴파크가 41% 하락했고 네. 강변뜰 한 채가 38% 해운대 롯데캐슬 4차가 38% 하락했고요. 네. 또 이분이 봤던 것 중에서는 해운대 두산 2차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죠. 해운대 두산 2차가 벽산 밑에 22평 3억 9천 역세권. 좌동 두산 2차 좌동 두산 2차 이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떻는지 한번 봅시다. 3억 9천에다가 2억 4,933만원 3억 9천 그 다음에 2억 4천 얼마였지? 933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봅시다. 최고가가 두산 여기가 좌동 두산 2차 해도 안 되네. 벽산 해운대 두산 위브 해운대 벽산 중동 안 나오네. 힐스테이트 직접 찾읍시다. 여기서 벽산 중동역 중동역에서 요거죠. 두산 2차 이게 22평이 본 거잖아요. 5억 2,800까지 갔었습니다. 5억 2,800까지 갔었고 3억 9천이고 얘가 나쁜 거는 아니네요. 98% 나오니까 얘도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제 직접 봤던 것까지 하면 6개 6개 중에서 좀 평지이면서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높게 나오는 센텀 SK뷰 3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익률만 보면 높게 나오는데 얘가 현재 가격을 보면 저는 이렇게 나오구나. 안락 경동 안락 SK뷰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고 위치 너무 좋죠. 위치가 너무 좋아서 90%라서 좀 빠졌지만 요것도 좀 넣어주고 센텀 한번 위치 한번 다시 점검해보죠. 해운대 센트럴파크 해운대 센트럴파크가 자동에 여기는 왜 여기가 이쪽이구나. 조금 약간 여기저기 껴 있다 보니까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것 같아요. 2호선 약간 끼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 이게 좀 많이 회복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센텀 SK뷰 아까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어떤 네. 거죠? 요거 센트럴파크였습니다. 센트럴파크였고 맞죠? 네. 그 다음 높은 게 강변뜰한채. 강변뜰한채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세권에다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뭐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어요. 네. 요 센텀 SK뷰 한번 보죠. 센텀 SK뷰. 네. 이게 아까 안락 SK뷰 뒤에 있던 거. 반여동의 요거. 이쪽이구나. 네. 원동이 뒤에인데 저는 차라리 안락 SK뷰가 좀 네. 입지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데이터적으로는 이게 낮게 나왔지만 이분은 이제 순수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리스트 10개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표시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빼고 맞죠. 네. 두산 2차가 확실히 위치가 좋긴 하네요. 네, 맞죠. 역세권의 대단지의 평지구. 3억 9천. 그래서 제일 비싸네요. 그래서 제일 비싸고. 그래서 비싸구나. 네. 그래서 현재 제일 비싸고 얘는 최고가도 이 중에서 제일 높았네요. 근데 방어율이 높은 거예요. 3억 9천이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5억 2,800까지 갔었잖아요. 네. 얘는 5억 1,900, 5억 1,000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비 얘는 지금 현재 3억 9천인 거고.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26%인 거고. 하락률이 낮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잘 버티는 거죠. 그게 이제 실수요로서 좀 괜찮다 보니까 네. 하락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변뜰한채 같은 거는 조금 더 폭삭 주저앉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안락동 강변뜰한채도 보시면 나름 그래도 세대수도 814세대에다가 네. 초등학교도 딱 품고 있고 동해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 인프라도 나쁘진 않잖아요. 여기 충렬사 자주 가시는 네.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막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거리고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실거주 하면서 이렇게 본다. 실거주성이 좀 더 강하고 그 부모님의 성향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공원 이런 거에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자동 두산 2부 자동 두산 2차 그 다음에 약간은 그래도 이제 여기도 살지 나쁘지 않으면서 투자까지 좀 생각한다. 그러면 강변뜰한채 예, 요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 자체가 좀 확실히 다르긴 하죠. 이게 전고점은 비슷했는데 지금 7천 차이 나거든요. 7천, 8,500 정도 차이 나으니까 7,500 이래 차이 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운대 롯데캐슬 아까 해운대 롯데 4차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반여동이었죠. 자동이니까 여기도 네. 확실히 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 센트럴이요. 여기 하천공원 있죠. 네. 요 라인들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장산공원에서 연결되는. 그래서 역 비중이 좀 덜 중요하면 사실 여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맛집들이 많잖아요. 이쪽에 네. 어르신이 이용하시기 좋은 거죠. 여기 역세권보다도 사실 시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공원 하천 가깝고 그래서 역 이용 빈도보다는 산책 빈도 및 재래시장 이용 빈도가 높으면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 보신 거 사실 너무 잘 보셨고 그 다음에 역 빈도라든지 공원 빈도 많으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투자성 생각하면 요거 네. 그다음에 센트럴 요 파크도 투자성이 너무 좋잖아요. 얘가 최고가가 4억 6천 5천 차이 났는데 지금은 1억 2천 차이 납니다. 전고점은 5천 차이 났는데 지금은 1억 2천 차이 난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 소리거든요. 먹을 게 더 많다. 네. 네. 나중에 이제 회복했을 때. 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요것도 저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해운대 신도시가 오래됐고 그러면 리모델링 및 재건축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는 것들은 좋은데 재건축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네. 안 되거나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재건축까지. 실질적으로는 네. 저희가 이게 얼만큼 사업성이 있냐를 구하기 위해서 분당도 가보고 일산도 가보고 평촌도 가보고 1기 신도시들을 실제 수도권의 1기 신도시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되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 기대 심리가 붙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만약에 된다 합시다. 뭐 여기가 된다 합시다. 네. 그러면 이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이 지금 880세대가 이사를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몇 개가 되면 이사를 나가면서 이 주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차피. 네. 그래서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일기 신도시를 직접 다니면서 많이 체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3억 이하 4억 이하 물건 찾는 미션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 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